한류가 터진 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따라한 건 의외로 이것이었다. 한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막상 외국 현지에서 살아보니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깊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일상 그 자체였지요. 영하 10도가 넘는 뉴욕 한복판. 두꺼운 패딩을 입은 금발의 청년이 덜덜 떨면서도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고 있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한국식 얼죽아 문화가 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마저 바꿔놓은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도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한 손으로 툭툭 과제를 내밀던 서양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님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여 서류를 건넵니다. 화면 너머로 배운 한국식 예절이 무의식 중에 몸을 씻어주요. 포켓이 참다. 고맙네. 가장 충격적인 곳은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였습니다. 핏물이 뚝 떨어진 고기를 우아하게 먹던 미식가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주방 가이였습니다. 손목 아프게 톱질할 필요 없이 싹둑싹둑 고기를 자르니 압도적인 효율성의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실용적이고 빠르며 상대를 존중하는 생활 방식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뉴욕 한복판을 점령하다. 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작은 로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이 카페는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1층에 마치 보석처럼 박혀있는 작고 아늑한 공간이지요. 진한 원두 향과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늘 가득한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뉴요커들의 커피 취향은 정말이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했습니다. 진하고 쓴 더블 에스프레소 도피오, 혹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라테, 우유 거품 위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이들의 변치 않는 기본값이었지요. 차가운 음료요? 그것은 저 멀리 한여름 7월에나 가끔 찾는 별종이나 마실 법한 음료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커피요? 그건 음료지 커피가 아니죠. 커피는 따뜻해야 그 깊은 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으시던 단골 할아버지 헨리 씨께서 늘 그렇게 한쪽 눈썹을 축혀올리며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시던 제 모습이 떠올라 속으로만 슬며시 웃었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카페 안에 정말이지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단골 손님인 금발의 뉴요커 톰이었지요.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댄디한 신사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8시 15분, 늘 따뜻한 플랫화이트 한 잔만을 고집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날 아침에도 톰은 평소처럼 따뜻한 플랫화이트를 시키려는 듯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한 손에 쥔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이나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정장 차림의 여주인공이 얼음이 가득 들어찬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한 손에 든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빌딩 숲 사이를 바쁘게 걷는 그 흔한 출근길 장면이었습니다. 톰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저를 향해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플리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고. 아메리카노 마일드도 아니고 아이스드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냥 아. 제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이 톰의 뒤에 줄을 서 있던 힙스터 패션의 여성 제인이 신이 나서 거들었지요. 그녀는 빨간 베레모를 빗두름하게 쓴 멋쟁이 친구였습니다. 얼죽아. 미투. 나도 얼죽아로 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야. 얼마이너스 중마이너스아.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지요.
얼주가라는 그 친근한 단어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그것도 백인 손님 입에서 흘러나오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잔의 차가운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가득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지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뉴욕의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두꺼운 검정 패딩을 꽁꽁 싸매고는 입김을 하얗게 뿜어내며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얼음이 찰랑찰랑거리는 벤티 사이즈의 큼지막한 컵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차가운 한 모금이 현대인의 바쁘고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마법의 약이라도 되는 양 말이지요. 한 손에는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거리를 누비는 그 모습. 그것은 영락없는 서울 광화문이나 강남 오피스 단지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카페의 메뉴판에는 정식으로 새로운 메뉴 한 줄이 떡하니 추가되었지요. A-A 아메리카노 코리안 스타일. 사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셨지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아한 메뉴가 카페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자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하셨습니다. 신이시여,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마법을 쓰는 겁니까? 우리 가게가 이제 코리안 카페가 된 것 같아. 사장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입꼬리가 자꾸만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생존의 음료였던 아가 뉴욕의 차가운 핏줄을 타고 쫙 흐르는 그 순간 저는 묘한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바꾸고 있구나. 저는 따뜻한 카페 창문 너머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깊이 미소 지었지요. 캠퍼스의 풍경을 바꾼 유교 보이와 K-하트. 학교 캠퍼스의 풍경 또한 정말이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특유의 그 요란하고 우렁찬 하이파이브와 격한 허그 인사는 어느새 촌스러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가고 있었지요. 어깨를 퍽 하고 치며 왓썹 브로 라고 외치던 그 시끌벅적한 풍경이 한 학기 만에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교양 철학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던 참이었지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의 에이스이자 한때 학교 농구부 주장이기도 했던 마이클. 키가 190cm를 훌쩍 넘는 거구의 금발 청년이지요. 평소에 늘 모자를 비뚜름하게 쓰고 다니며 지나가는 친구들에게 예의 하고 손가락 총을 쏘던 친구입니다. 그런 마이클이 학교에서도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백발의 스미스 교수님 앞에서 두 손을 정확히 배꼽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이른바 공수 자세를 정확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양반집 도령처럼 말이지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께 자기 논문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차분히 답변을 마치시자 마이클은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딱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마이클이 한국말을? 그것도 발음이 너무 정확하잖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치도 김치라고 발음하던 친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스미스 교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허허 미스터 마이클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네 하셨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으시더니
엄지와 검지를 살짝 교차해 작은 K- 하트를 만들어 보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You are welcome, 마이클. 화이팅!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박장대소를 터뜨릴 뻔했지요. 70대의 백발 노 교수님께서 K- 하트를 날리시다니요. 학생들끼리의 인사법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잔디밭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그룹들을 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엄지와 검지를 교차해 작은 K- 하트를 만들었지요.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은 손가락 하트를 양볼에 가져다 대는 볼하트 양손으로 머리 위에 둥글게 만드는 큰 하트, 심지어 양팔을 머리 위로 동그랗게 모으는 루피 하트까지 선보이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과거에는 한 손으로 툭 하고 던지듯 건네는 것이 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학생들 모두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물건을 건네면서 반대편 손을 자기 팔꿈치 아래에 살짝 가져다 대는 이른바 K- 매너를 장착하고 있었지요. 도서관에서 펜 한 자루를 빌릴 때도, 카페테리아에서 식판을 건네받을 때도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신입사원들처럼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쳐받는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수업을 듣는 1학년 신입생 에밀리가 저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다가왔지요. 저는 무심코 한 손으로 노트를 척하고 건넸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노트를 정중히 받으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따 돌려드릴게요. 선배님이라니요. 저는 그 단어에 그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학생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보다니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매일같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훔쳐보던 그들. 이제는 한국인 특유의 상호 존중과 예의 범절, 그리고 그 특유의 애교 섞인 작은 제스처까지 자기 살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식해버린 것이지요. 길거리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헤어질 때 작은 소나트를 다정하게 날리는 백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가운데서는 알 수 없는 웅장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예절 바른 사람이라는 표현. 이제 그것이 K- 매너라는 새로운 이름을 잇고 전 세계 청년들의 기본기가 되어 가는구나. 저는 그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가만히 미소 지었지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 하나를 만들어 푸른 하늘을 향해 살짝 띄워 보였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버리고 가위와 집게를 든 미식가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브루클린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한 고급 스테이크하우스를 찾았지요. 1인분에 $100가 훌쩍 넘는 정장에 셔츠 단추까지 단정히 채워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격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스테이크하우스에 갈 때면 그 두툼한 고기를 나이프로 사각사각 썰어 한 점씩 입에 넣는 그 우아한 의식을 좋아했지요. 와인 한 모금에 고기 한 점, 그것이 미국 미식의 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는 이상한 광경에 그만 멈칫하고 말았지요. 식탁 위에는 당연히 놓여 있어야 할 은빛 나이프와 포크 세트 대신 묵직한 스테인리스 고기 집게와 날이 시퍼렇게 선 큼지막한 주방 가위 한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식기가 잘못 세팅된 것 같은데요. 나이프와 포크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러자 검은 조끼에 흰 셔츠를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웨이터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을 찡긋 윙크해 보였지요. 손님, 잘못 세팅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게의 자랑스러운 시그니처 디너 세트이지요.
요즘 뉴욕 최고의 미식 트렌드입니다. 코리안 바비큐 스타일 커팅 툴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사용하셔야 진짜 미식가의 디너가 완성됩니다, 손님. 저는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윽고 직원이 거대한 티본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익어 나오는 무쇠팬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들고 왔지요. 핏기가 살짝 도는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워진 한 700g은 좋게 넘을 듯한 고기 덩어리.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프를 들이댔을 그런 군침 도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데이비드는 나이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는 마치 10년차 노련한 셰프라도 된 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왼손에 묵직한 집게를 오른손에 시퍼런 가위를 척하고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정통 미식가라도 된 듯 진지한 표정으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잘 들어, 친구들. 서양의 나이프는 고기의 결을 지니기지만 K- 가위는 육즙을 가두며 완벽한 한 입 크기로 재단하지. 이것이 진정한 미식의 정수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이미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더니 착착착 하고 경쾌한 가위질 소리를 내며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정확한 한 입 크기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고 여기저기서 오호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요. 어떤 손님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지요. 식사 예절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한 점을 입에 넣기 직전 데이비드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는 우렁차게 합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만 너무 놀라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어찌나 발음이 정확한지 한국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은 한국인 아이들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더욱 가관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남은 음식을 깔끔하게 남겨두고 디저트 메뉴판을 받아들었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에 남은 매시드 포테이토와 자투리 고기 조각들, 그리고 마늘 소스와 버섯까지 모두 무쇠 팬에 척하고 부어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K- 피날레, 위대한 볶음밥의 미학이다. 형제들이여, 마지막 한 점까지 즐기자. 데이비드는 웨이터에게 흰 쌀밥 한 공기까지 추가로 주문하더니 모든 것을 팬에 쏟아넣고 큰 숟가락으로 쓱쓱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은 팬 바닥의 누룽지까지 박박 긁어가며 황홀한 표정으로 마지막 한 톨까지 알뜰하게 비웠지요. 서양의 코스 요리 문화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나누어 먹고 비벼 먹고 볶아 먹는 한국식 쉐어링 문화가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 한복판을 완벽히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위로 스테이크를 능숙하게 자르고 무쇠팬 바닥에 노릇한 누룽지를 긁어 먹으며 황홀해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저는 깊이 실감했지요.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 미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빈 와인 잔을 쨍하고 부딪히며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SNS, 브이로그 감성의 전염. 그날 밤이었습니다. 잔뜩 부른 배를 두드리며 기숙사 침대에 털썩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 앱을 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강력한 문화 충격에 휩싸이고야 말았지요. 원래 제 미국 친구들의 SNS 피드는 정말이지 시끌벅적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끄러운 클럽 음악이 쿵쿵 울려 퍼지는 짧은 영상, 새빨간 조명 아래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소리를 깍깍 지르는 파티 영상, 친구들과 다 같이 머리를 흔들며 춤추는 모습, 그리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정과 격한 몸짓의 틱톡 영상들로
도배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디폴트, 변치 않는 기본값이었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SNS의 황금률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마법처럼,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는데 어디에서도 더 이상 그런 시끄럽고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코리안 바이브라는 해시태그가 정성스레 달린 고요하고 정적인 브이로그 영상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만다의 피드였지요. 사만다는 우리 학교 치어리더 부의 부주장 출신, 모두가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쳐다보는 금발의 미녀였습니다. 늘 화려한 미니드레스를 입고 시끄럽고 화려한 파티의 가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사교계의 별 같은 친구였지요. 그런 그녀의 SNS 피드가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뽀얗고 따뜻한 뉴트럴 톤의 필터가 부드럽게 씌워진 영상 속에서 사만다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 위 따뜻한 우드톤의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까만 아이패드에 정성스레 일기를 적고 있었지요. 펜촉이 화면을 사각 부드럽게 긁는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녀가 도톰한 나무 도마 위에 빨간 사과 하나를 올려놓고 작고 앙증맞은 과도로 사각 천천히 깎고 있었지요. 그 ASMR 같은 잔잔한 소리만이 영상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고 가늘게 한 줄로 또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정물화 같았지요. 영상 하단에는 명조체 느낌의 정갈한 영어 자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는 항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식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요. 오늘도 갓생 살기 실패 유유그래도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키읔키읔 화이팅. 저는 그 자막을 보며 그만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아니, 미국인의 브이로그에서 유유와 키읔키읔을 보게 될 줄이야. 거기에 갓생이라니 사만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다른 친구들의 피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구부 주장이었던 마커스의 피드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의 식사 사진이 한가득 올라와 있었지요. 흰 쌀밥 한 공기, 직접 끓였다는 미역국,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잘 익은 빨간 김치 한 보시기까지. 사진 아래에는 소확행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한 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한국말의 그 깊은 뜻을 마커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치어리더 친구 클로이의 피드에는 따뜻한 우유에 띄운 시나몬 가루와 함께 노트에 정성스레 손글씨로 다이어리를 쓰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지요. 페이지 한쪽 구석에는 작은 곰돌이 스티커가 쪼로록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끝에는 이런 자막이 떴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이라니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 따뜻한 한국말을 가르쳐준 모양이었습니다. 요란하고 화려하고 시끄럽고 늘 쿨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서양 청년들이었지요. 늘 더 자극적인 것, 더 화끈한 것, 더 큰 것을 좇으며 자기 자신을 소진해 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소소한 일상을 차분하게 관조하고 작은 행복의 조각들을 정성스레 기록하는 한국식 소확행 브이로그 감성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남에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정돈된 한국식 감성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잔잔하게 전해지는 그들의 K- 감성 영상을 한 편 한 편 천천히 넘기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고 있었지요. 잇몸이 마르는 줄도 모를 만큼 말입니다. 한국인의 잔잔한 일상이 전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구나. 우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날 밤 저는 사만다의 사과 깎는 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빨리빨리 DNA가 심어진 외국인들의 진화. 가장 통쾌하고도 짜릿했던 변화는 바로 이들의 생활 속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외국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외국 생활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속이 답답 터질 정도로 느릿느릿한 행정 처리와 여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 처리이지요.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예약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고 인터넷 설치는 신청을 해도 한 달이 지나야 사람이 옵니다. 우편물은 또 어떻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도착할 기미조차 없어 도착했나 안 했나 매일 우체통을 들여다보아야 하지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그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한국 생각에 사무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지금쯤 다 끝나고도 남았을 텐데. 한국이라면 지금쯤 치킨 한 마리도 따끈따끈하게 도착했을 텐데. 그런데 K- 콘텐츠가 이들의 뇌 구조를 슬며시 바꿔놓은 뒤로 풍경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그 짧고도 강렬한 한국말이 어느새 이곳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늘 핑계를 대며 마감 직전까지 미루던 외국인 친구들. 그들이 이제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를 우르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발표 한국 학생들처럼 벼락치기와 분업으로 하루 만에 끝내자. 빨리빨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오케이, 내가 서론 맡을게. 너희는 본론 분담해. 오늘 자정까지가 데드라인이야. 한국 대학생들은 이 정도는 5시간이면 끝낸대. 그래, 우린 너무 느렸어. 이제부터 K- 스피드로 가자.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아니, 평소에 일주일 전에 시작해도 마감 전날에야 부랴부랴 끝내자는 친구가 한국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 친구들이 나보다 더 난리를 치는구나. 앞건은 친구 존의 새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 기사가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침 존의 집에 놀러가 있었지요. 인터넷 설치 기사는 예정 시간보다 무려 사흘이나 늦게, 그것도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지나서 느릿느릿 도착했습니다.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큰 덩치의 아저씨였지요. 그러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유기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한번 들여다보고 사용 설명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고 도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며 쿰 하고 헛기침까지 하시더군요. 중간중간 자기 휴대폰까지 흘끔흘끔 들여다보면서 말이지요. 평소 같았으면 존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며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존은 정말로 달랐지요. 존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호랑이 같은 회사 부장님처럼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두 손을 허리에 척하고 올린 채 한쪽 발끝으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코리안 스피드입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인터넷 로그인이 단 3초만 지연돼도 숨을 못 쉰다고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신청하고 2시간이면 다 설치가 끝납니다. 2시간. 메이크 잇 빨리빨리. 플리즈 빨리빨리.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설치기사 아저씨는 빨리빨리라는 낯선 한국말의 위압감과 존의 그 무서운 호랑이 눈빛에 깜짝 놀라신 듯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손님.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이 번쩍 빨라지더니
평소 1시간 넘게 걸리던 케이블 연결 작업을 단 10분 만에 뚝딱 끝내버리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업이 끝난 뒤 그분은 도구 가방을 챙기시며 저에게 슬쩍 다가와 물으시더군요. 학생, 빨리빨리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다른 손님 집에서도 들어봤는데. 아, 그건요. 그냥 빨리 하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지요. 아, 그렇구나. 좋은 말이네. 나도 이제 쓸래요. 빨리. 기사 아저씨가 식은땀을 닦으며 떠난 뒤 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두 엄지를 척하고 들어 보였지요. 이거 봤지?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갑질의 정수야. 아니,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지. 한국인들은 정말 평소에도 이렇게 사는 거야? 존, 뭐랄까. 그게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긴 한데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 거구나. 이제 알겠어. 비효율은 죄악이야. 빨리. 비효율과 느림을 여유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던 그들. 이제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유전자를 스스로 자기 두 손으로 자기 몸에 이식하며 묘한 쾌감마저 느끼고 있었지요. 답답하기만 했던 제 외국 유학 생활이 한국식으로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존의 집을 나서며 한참이나 혼자서 크크 웃었지요. 길가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도 저를 따라 빨리빨리 걸음을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 사대주의자의 반격, 이건 그저 유행일 뿐이야.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문화적 쓰나미를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늘 흐름을 거스르려는 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뉴욕 문화계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평론가이자 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인 피에르. 프랑스계 미국인인 그는 이 한류 현상을 대놓고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지요. 피에르는 늘 빳빳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캐시미어 터틀넥에 가느다란 금태 안경, 그리고 한쪽 손목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묵직한 빈티지 스위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한눈에 봐도 깐깐해 보이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과 팟캐스트, 그리고 SNS를 총동원해 K-컬처의 유행을 정말이지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영하 10도의 한겨울에 얼음을 가득 넣은 커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야만적인 일입니까? 가위로 스테이크를 자른다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한데 모아 비벼 먹는다고요? 이것은 미개하고 천박한 일시적인 광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 방송처럼 깊고 단호했지요. 진정한 우아함, 진정한 클래식이라는 것은 유럽의 100년 전통, 그 깊은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은 결국 영혼 없는 복제품들의 한심한 총극일 뿐이지요. 부디 우리의 격조 있는 문화를 지켜주십시오. 피에르의 도발은 꽤나 공격적이었고 일부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며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피에르의 경고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였지요. 일부 신문에서는 그를 유럽 클래식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그가 직접 우리 카페에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SNS 프로필 사진에서 본 그 빳빳한 검은 터틀넥 차림,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는 카페 문을 끽 하고 천천히 열고 들어와 마치 미술관을 둘러보듯 카페 내부를 한 바퀴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메뉴판을 한참이나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더니 새로 추가된 A-A 아메리카노 코리안 스타일 메뉴를 발견하고는 작게 코웃음을 쳤지요. 가소롭군. 진짜 야만이 따로 없어.
이런 메뉴를 정식으로 올리다니. 이 동네도 다 망한 게야. 그러고는 카운터에 저를 향해 도도하게 주문했습니다. 더블 에스프레소 도피오로. 이탈리아 정통식이지. 우유는 절대 넣지 말고 설탕은 갈색 비정제당으로 정확히 2큐브, 그리고 작은 도자기 잔으로 부탁해. 그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은 정말이지 한편의 잘 짜인 연극 같았습니다. 작은 도자기 잔을 두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집어들고 한 모금 쪽 하고 입에 머금더니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빈티지 와인을 시음하듯 한참을 음미했지요.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눈가에는 만족스러운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러고는 옆 테이블에서 신나게 아아를 쪽쪽 빨고 있는 대학생들을 향해 살짝 인상을 찡그리며 깔보는 듯한 시선을 던졌지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피에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한국에서 왔지? 동양적인 인상이 한국 사람 같군. 솔직히 말해줄까? 너희 나라의 콘텐츠가 잠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우리의 깊은 삶의 방식까지 바꿀 수는 없어. 이건 그저 한 시즌의 유행일 뿐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2달 뒤면 모두가 다시 따뜻한 라테로 돌아올 거다. 너희의 그 아아는 박물관에 박제되겠지. 피에르는 자기 말이 무척 마음에 든다는 듯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분노가 목구멍 끝까지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피에르 씨.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알고 있었지요.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요나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스며들면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없는 스며들미, 이미 그의 턱 밑까지, 어쩌면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이미 다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지요. 피에르가 카페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는 그 도도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피에르 씨,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지요. 한국 문화의 진짜 무서움은 말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그날 카페 문 위에 작은 황동종이 딸랑하고 흔들리는 소리가 묘하게도 어떤 예고처럼 들렸지요. 저는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굴복당한 오만함, K-라이프의 완벽히 항복한 평론가.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피에르의 충격적인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뉴욕 패션 위크의 가장 화려한 애프터 파티가 열리던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카페가 그 행사장의 케이터링을 맡게 되어 저도 직원 신분으로 행사장에 잠시 참석하게 되었지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데 세계적인 모델들과 디자이너들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쨍 부딪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향수 냄새와 가죽향, 그리고 화려한 음악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빈 잔과 접시를 정리하러 행사장 구석의 외진 테라스로 잠시 나갔던 참이었습니다. 테라스 끝 큰 화분 뒤편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에 빈 잔이라도 들고 있으려나 싶어 일을 마무리하려고 조용히 다가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빳빳한 검은색 캐시미어 터틀넥에 한쪽 어깨에는 우아하게 걸쳐진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바로 그 콧대 높던 평론가 피에르였지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달러는 좋게 넘을 듯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로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이른바 양반다리를 정확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시골 할아버지들께서 평상에 앉으실 때 하시는 바로 그 자세,
앞바다리라고도 부르는 그 자세 말입니다. 그의 한 손에는 우아한 크리스털 와인 잔이 아니라 너무도 익숙한 샛노란색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 커피가 정성스레 타진 흰 일회용 종이컵이 들려 있었지요. 그 진하고 달큼한 믹스 커피의 향이 차가운 가을 공기를 타고 제 코끝까지 솔솔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 작은 거치대로 비스듬히 세워둔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욕먹기로 유명한 그 최신 K-막장 드라마였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큰 화분 뒤로 살짝 몸을 숨긴 채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피에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한국말로 중얼거렸지요.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입니다. 오 마이 갓. 뭐야 저 시어머니. 진짜로 며느리 뺨을 김치로 때린 거야? 그것도 양념이 시뻘건 배추김치로. 아유 미쳤어. 진짜 찢었어. 어떻게 한국 작가들은 저런 천재적인 발상을. 아 유유유. 그는 진심으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종이컵에 든 달콤한 믹스 커피를 후루룩 하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한국 어르신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캬, 이 맛이야, 이 맛.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가 뭐야? 이 달콤하고 깊은 맛에 비하면 에스프레소는 그냥 까만 물이지, 까만 물. 압권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등을 타고 쏴하고 불어오자 그는 추운 듯 어깨를 살짝 움츠리더니 양반다리 자세를 살짝 고쳐 앉으며 자기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을 쓱 하고 가져갔지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딸깍하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세상에 그의 엉덩이 밑에는 얇은 갈색 천으로 된 1인용 K-전기방석이 떡하니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께서 거실에서 즐겨 사용하시는 바로 그 찜질방석 말이지요. 그는 너무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온도 조절기의 다이얼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빨간 표시등이 반짝하고 켜졌지요. 서양의 클래식과 우아함을 그토록 부르짖던 그 남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테라스 구석에서는 양반다리를 하고 따뜻한 K-전기방석 위에 앉아 달콤한 한국식 믹스 커피를 홀짝이며 K-막장 드라마의 매운맛에 홀딱 빠져 자기 뇌를 푹푹 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제 스마트폰을 꺼냈지요. 그리고 그 완벽한 한국인 패치가 완료된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정성스레 남겼습니다. 찰칵. 피에르의 그 도도하던 오만함이 한국의 따뜻하고 진한 일상 문화 앞에 처참하게, 그러나 너무도 달콤하게 굴복당하는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펑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웃고 또 웃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마저 그날따라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피에르 씨, 결국 당신도 항복하셨군요. 환영합니다. 이미 당신도 한 명의 한국인이십니다. 한류, 단순한 소비를 넘어 세계인의 기본값이 되다. 다음 날 카페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익숙한 뉴욕의 거리를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거리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디테일들은 어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의 작은 벤치에서는 파란 눈에 흰머리가 곱게 센 노부부가 보온 텀블러에 정성스레 담아온 노란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따뜻하게 마시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보, 이 보리차 정말 맛있어.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맛이야. 카페인도 없고 속이 편하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매일 이걸 마셔야겠어.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대화에 잠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옆에서는 힙합 스타일의 헐렁한 바지를 입은 흑인 청년 셋이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너무도 무심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가. 수고. 오케이, 수고. 이따 봐. 수고. 저는 그만 길 한복판에서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작년만 해도 See you later, bro. 하고 헤어졌을 친구들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수고라는 한국말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자 어김없이 톰과 제인이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왔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얼주가 2잔 빨리빨리 부탁해요. 그러고는 양손으로 정중하게 카드를 건네면서 작은 K- 하트를 손가락 끝으로 쏙 하고 만들어 보이고는 얼음이 가득 찰랑찰랑 거리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챙겨 바쁘게 또각또각 뛰어나가더군요. 피에르의 그 사진은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직접 SNS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속에만 간직할 추억이었지요. 다만 어찌된 일인지 인터넷에는 비슷한 컨셉의 사진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비슷한 광경을 다른 곳에서 목격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르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지요. 그는 아예 뻔뻔하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러했지요. 프랑스 미식가 피에르가 진지하게 리뷰하는 한국 맥심 모카골드 커피의 깊고도 우아한 풍미. 영상 속에서 그는 본인의 그 도도한 톤 그대로 정말이지 진지하게 믹스 커피의 풍미를 분석하고 있었지요. 이 커피의 첫 맛은 캐러멜의 부드러운 달콤함이고요. 중간 맛은 부드러운 크리머의 우아한 풍미가 입안을 감쌉니다. 그리고 끝맛은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강렬한 카페인이 입안에 길게 머물며 여운을 남기지요. 이것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닙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작은 예술 작품이지요.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 사람들의 폭소와 공감으로 가득 찼지요. 피에르 씨, 결국 당신도 우리 편이군요. 환영합니다. 이 영상 보고 저도 맥심 사러 갑니다. 빨리빨리. 저는 카페 카운터에 두 팔을 기댄 채로 그 영상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지요. 이제 한류라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빌보드 차트 1위를 점령하거나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콘텐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숨쉬고, 사람이 먹고,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문화적 패러다임의 혁명이었지요. 전 세계의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인들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것들을 자기들 삶에 완벽하게 동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치열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유쾌함. 타인을 향한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운 배려와 예의. 그리고 작고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행복의 조각을 정성스레 찾아내는 그 따뜻하고 다정한 감성을 말이지요. 이국의 땅 한복판, 뉴욕의 작은 동네 카페에서 제 모국이 만들어낸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 저는 제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DNA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깊은 자부심을 느꼈지요. 이제 세계는 정말로 한국의 삶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의 어느 작은 카페에서 또 누군가가 사장님, 얼주가 한 잔이요. 하고 우렁차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흐뭇한 풍경 한가운데에 서서
오늘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식탁과 인사법, 심지어 커피 한 잔에까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요. 결국 진짜 강한 문화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따뜻한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즐거운 자부심으로 다가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